한국 사람들이 평균, 그러니까 1인당 네. 1년에 한 50kg를 먹는다고 그래. 아, 1년에 1인당. 1인당 기준으로. 1인당. 브라질도 기준이 거의 50kg야. 야, 똑같네. 그러니까 주식인 거야. 그래, 주식인 거야. 즐거움이 여기지 따봉따봉 TV 신나는 따봉 TV. 안녕하세요. 따봉티 탈모직입니다. 베드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삼바 인사이트. 삼바 인사이트. 왜? 삼바 인사이트 하기 싫어? 아니지. 뉴스거리를 갖고 와, 뉴스거리를. 뭐 맨날 이렇게 찾아보면 뉴스가 없다 그러니까 맨날 삼바 인사이트밖에 못하잖아, 우리가. 우선적으로 뉴스를 하기 전에 네. 브라질을 조금 더 알리고 싶으니까 브라질이라는 곳이 우리가 사는 곳이 어떤 곳인가, 여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좀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필요 없고 뉴스 갖고 와.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브라질 왜 주식으로 쌀을 먹는가입니다. 보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네. 중남미 그러면은 다 주식이 빵이죠. 빵이야. 빵이죠. 빵이고 뭐 감자나 이제 뭐 멕시코에서부터 내려와서 이제 그럼요. 감자, 뭐 옥수수. 만두가, 옥수수 이제 이런 것들인데 네. 유일하게 브라질만 쌀이 주식이야. 쌀입니다. 쌀. 그러니까 브라질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브라질에 그럼 빵을 안 파느냐? 빵을 당연히 먹습니다. 대신 주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모든 점심이나 저녁 끼니에 쌀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기본으로 쌀이 나오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밥에 김치를 먹듯이 그럼, 브라질에는 밥에 콩을 갖다가 같이 넣어서 먹지. 그래서 아호이스 콩 페숑이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이 브라질에서 먹는 주식 쌀, 한국에서 먹는 쌀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먹는 쌀은 네. 우리라는 것은 여기 이제 한국 사람들이지 동양 사람들이 먹는 동양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한국 쌀 비슷한 걸 먹는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일본 농업 이민이 여기 네. 브라질에 오면서 네. 자포니카라는 품종을 갖다 개발을 해서 네, 그게 이제 한국에서 먹는 그 쌀이에요. 찰진밥인 쌀. 그렇지. 그리고 이제 브라질 사람들이 먹는 것들은 이제 인지가라고 그래서 그렇죠. 쌀알이 더 길고 날아가는 쌀. 그렇지, 날아다니는 쌀. 날아다니는 쌀. 그렇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포르투갈 식민지. 그래서 포어를 써. 그러면 포르투갈에서 쌀을 먹어? 그래서 그래? 그것도 영향이 있어. 근데 그거의 제일 큰 영향은 포르투갈이 동양 쪽이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쌀 품종이 쌀이 그쪽에서 많이 먹는다는 걸 이제 알아갖고 쌀 품종 같은 걸 갖고 온 거야.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고 치면 주식으로 포르투갈에서 쌀을 먹느냐? 아니잖아. 근데 거기서도 이제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근데 어쨌든 주식은 아니야. 그렇지. 주식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 이유는 아니다. 그렇지. 이거거든. 그럼 이 이유가 아니면 그럼 무슨 이유 때문에 브라질에서 쌀을 먹느냐라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첫 번째. 아프리카에서 네. 노예들이 올 때 네. 쌀의 씨를 갖다가 머릿속에다가 숨겨갖고 왔다 그래. 그래서 그거의 쌀은 빨간 쌀이야. 그래서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아시아랑 거래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쌀이 있는 걸 알았는데 네. 이 쌀을 갖다가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어. 포르투갈 사람들은 쌀이 있다는 건 알고 그거 아시아에서 하는데 이 쌀을 갖고 이걸 갖다 음식으로 바꾸는 기술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은 걔네 주식이 쌀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면 아프리카 고유종의 쌀이겠네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빨간 쌀이라고. 빨간 쌀. 그렇지. 빨간 쌀이라는 걸 그래서 그 노예들이 자기가 잡혀올 때 머리에다가 씨앗을 갖다가 숨겨오는 수밖에 없었대. 지금 내려오는 얘기인데. 보통이고 커피 꽃다발이고 아프리카 머리카락.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빨간 쌀인데 이제 이걸 갖다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갖고 자기네 땅 잡혀와갖고 자기네들이 먹을 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그랬다고 해서 노예들이 먹을 게 풍부하지도 않았잖아. 자기 고향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하니까 쌀을 갖다가 재배를 하기 시작했어. 재배를 했구나.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거기도 물이 많고 이런 지역이 있으니까 이제 쌀 농사하기가 좋았지. 그런데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쓰다 보니까 농장주들이
이 노예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내가 빵을 갖다가 하려면 밀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밀이 그 지역에서는 안 나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래 그럼 쌀 농사로 해갖고 이 너희들 노예들을 먹을 거 너희들 해? 먹여 살리자. 이제 그렇게 됐지.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노예들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이제 이렇게 돼서 자기네들이 길놈보라는 걸 갖다가 그 도망가는 지역까지 갖고 가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자기 음식을 갖다가 먹기 시작했던 거야. 그러니까 점점 퍼졌다. 그렇지. 이렇게 그런데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빨간 쌀을 갖다가 먹고 전통을 지키다 보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얘네들한테 쌀을 먹게 하면 안 되겠다. 이 쌀을 먹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와서 한국말 쓰지 못하게 그런 식으로 아, 너네 흰 쌀만 먹어. 야, 그 빨간 쌀을 억압을 했네? 그렇지. 야, 이게 되게 웃기네.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맨 처음에 이제 쌀을 먹었던 게 그래서 지금 바이아에 가보면은 아직도 빨간 쌀이 있겠네. 빨간 쌀도 있고 쌀에서 유래된 음식들이 많아. 뭐 아카라제라든지 쌀가루를 튀겨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숲에다가 같이 넣어서 먹는 음식이라든지 쌀 자체가 쌀이 기원이 된 게 브라질 사람들이 쌀을 먹는 게 아프리카 노예. 그렇지. 그들이 갖고 온 게 기원이 되다 보니 바이아 지역이 그 노예 무역의 중심 항구였으니까 그쪽 지역에는 흑인 비율이 많고 아직도 쌀을 바탕으로 한 음식들이 남아 있는 거구나. 그렇지. 그런데 와, 됐다 재밌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갖다가 이제 빨간 쌀을 갖다가 자꾸 먹으니까 아 나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꾸 억압을 하면은 우리 전통을 지키려고 할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물도 많아야 되고 쌀 농사를 지려면은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자꾸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쌀을 제일 많이 생산하고 제일 싸게 생산하는 데가 전 세계에서 브라질이야. 그러니까 신기한 게 나도 브라질 쌀을 먹긴 먹는데 사탕수수 나무나 커피 나무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근데 쌀은 본 적이 없어. 쌀 생산하는 거는. 희한하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다 남쪽에 가서 히오그라데에서 쌀 농사가 거기가 제일 많지. 야, 그렇구나. 재밌습니다. 어쨌든 기원은 아프리카 노예들이 현지 아프리카에서 먹던 쌀을 갖고 와서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쌀이 급속도로 많아지게 됐고 그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치면서 쌀 농사들이 대중화가 되고 거기서 그런 문화적인 요인 때문에 빨간 쌀에서 흰색 쌀로 바뀌게 됐다. 요거까지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거기다가 이제 그게 이제 왜 다른 스페인 국가들은 네. 이제 쌀을 안 먹었냐? 네. 이제 거기는 기후라든지 쌀이 생산이 안 됐겠지. 그렇지. 재배가 안 됐겠지. 밀이 훨씬 더 재배가 쉬운 거겠지. 그 다음에 이게 신분 때문에도 그랬어. 뭐 신분. 왜냐면은 나는 스페인 사람, 유럽 사람이다 보니까 비싸도 나는 빵을 먹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게 족 같은 이유야. 근데 이제 문제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노예 인구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그렇지. 많았으니까.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이제 브라질 문화에는 하향에서 상향으로 하는 거지. 쌀 먹는 나도 한번 먹어볼까? 맛있네. 괜찮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귀족들도 나도 쌀 먹고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지금은 이제 브라질 사람들은 하루에 거의 한 끼는 그렇죠. 쌀에다가 페이숑을 갖다가 넣어서 콩을 갖다가 넣어서 그렇게 먹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김치하고 밥을 먹는 게 주식에 이제 꼭 한 끼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식으로 브라질 말로 쌀과 김치를 브라질 말로 아호이스 콩 페이숑이라고 그렇죠. 얘기하지. 쌀과 콩이다. 이게 그래서 이런 속담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그거 아오이스 페정이야 이렇게 얘기해. 당연한 조합이다. 너무 이거는 누가 뭐 해도 안 바뀌는 그런 룰이다라고 얘기할 때 아오이스 페정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북부 지방부터 남부 지방까지 쌀은 다 먹어. 그렇죠. 콩도 다 먹고. 그렇지. 그게 기본이야. 그래서 그거랑 이제 뭐 고기를 한쪽 먹는다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닭고기 한쪽 올리지. 그렇지. 싸게 싼 고기로. 그렇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심하게 말하면은 축구 선수들이 얘기가 월드컵에서 못 진 이유가 나 우리 밥을 못 먹어서 졌다. 외국으로 비행기사. 원정 갔는데 그렇지. 나는 밥 먹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는 밥심인데 여기 오니까 빵밖에 안 줘갖고 못 먹어갖고 그래 배고파서 그래 이 얘기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펠레도 무조건 자기가 pelle가? 시합 뛰기 전에는 무조건 쌀밥에다가 회장을 먹어. 그래서 이제 축구 선수들도 뭐 이제 스페인에 가서 뛰는 축구 선수들이라든지 네. 여기에서 다 쌀이랑 콩이랑 다 가져가서 자기네들이 자기네식으로 해 먹는다. 그렇구나. 그러면 그 이유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요? 두 번째 이유는 네. 이제 일본 이민이 오면서 일본 이민.
19세기 때 19세기 말 이때 일본 이민이 오면서 전문화가 됐지. 그러니까 살 생산성을 만드는 생산성이 굉장히 느린 거야.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 이래서 일본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왔구나. 그렇지. 커피 농장도 하고 그러면서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재배를 하면서 기술이라든지 쌀 재배 기술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그 일본 사람들은 또 먹는 쌀이 자포니카거든. 그렇지. 우리 한국 사람 먹는 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쌀 품종이 틀려요. 그럼 얘네들도 똑같이 자기네 쌀 재배해서 먹어야 되겠네. 그렇지. 아프리카 애들 자기네 쌀 재배해서 먹듯이.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 브라질에서 브라질 정부가 이제 1930년 정도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리를 하면서 네. 이제 쌀이 주식으로 들어간 거야. 그때부터 그렇구나. 쌀 가격을 갖다가 컨트롤하고 못 오르게 이제 이걸 갖다가 하니까 주식이 되면 그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이게 주식이 아주 완전히 브라질 그렇지. 정서에 어. 쌀이 이제 주식으로 돼버린 거지. 그 유럽의 나라들이 빵값 컨트롤하는 거하고 똑같거든. 그렇지. 왜냐면 이게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이다 보니 빵값 니는 올리면 안 돼. 심지어 밀값이 올라가면 그래 그럼 정부에서 보조금을 대줄 테니까 빵값은 그대로 유지해. 뭐 이런 거 비슷하듯이 쌀 먹는 사람이 계속 많아지네. 씨, 야 그러면 이거는 국가에서 정부 정책으로 컨트롤 해야 되겠다. 그렇지. 그게 일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부터 더 확장되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또 스페인 사람들이랑 포르투갈 사람들이랑의 차이는 유럽 사람들은 쌀을 갖다가 많이 먹지를 않았어. 왜? 그렇죠. 그 기술이 없으니까. 근데 아프리카에서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빨간 쌀을 먹는데 네. 얘네들이 또 갖고 와서 온 게 정제하는 기술이야. 네. 절구를 갖고 왔어. 절구를 만들어서 그걸 그걸 갖다 삘렁이라고 그래. 커피 이름인데? 그러니까 이제 삘렁이 뭐냐면은 절구를 얘기하는 게 그러면 커피를 깰 때도 이걸로 깨나? 그렇지. 그래서 삘렁이구나. 이제 알았다. 풀렸다. 이게 삘렁이구나. 절고. 그러니까 이 도정하는 그 기구가 그렇지. 물론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이 전통적인 기구가 삘렁이다. 재밌네.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나중에 이제 커피 끓일 때도 이제 삘렁을 갖다가 거기다 갈아서 커피를 가는 도구로 썼는데 그렇지. 뭐 맷돌이나 이런 거는 없지만 그런 거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쓴 거. 그래서 아프리카 사람들이 갖고 온 기술은 쌀 재배하는 기술과 뿐만 아니라 도정하는 기술도. 그렇지. 삘렁이라는 걸 그걸 갖고 와서 그게 이제 주식의 기반이 된 거지. 왜냐면은 포르투갈 사람, 스페인 사람들은 노예들을 갖다가 가서 쌀을 갖다가 개발을 안 했다 보니까 그 다음에 나는 유럽 사람이니까 난 빵 먹어야 돼. 난 너네들보다 그러니까 계속 빵을 유지를 해야 돼. 또 한 가지는 종교적인 의식이 있지. 그래서 카톨릭 종교적으로 빵을 갖다가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 성체를 갖다가 빵으로 다 만들어서 준다고 하는데 브라질에는 이제 뭐 아프리카 토속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덜 받은 거고 다른 스페인 국가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스페인의 영향 나는 유럽 사람의 자손이다. 이제 그러니까 빵도 먹는 계급이 있었지. 뭐 하얀 거칠은 빵 이런 차이로 해서 그걸 갖다가 기준이 그렇죠. 됐던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여기 나와 있진 않은데 약간의 그런 느낌도 들지 않을까 싶어요. 어차피 밀이나 쌀이나 그 알곡으로 나오는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제 이걸 까는 기술이 뭐 이걸 개발하면 약간 서로 상호 보완적인 그거는 되는데 다만 밀을 만일에 깠는데 밀은 밀가루에서 빵을 먹어야 돼. 그럼 가루를 갈아야 돼 또. 그러니까 한 번에 프로세서가 더 들어가. 그렇지. 근데 쌀은 알곡을 깠어. 거기서 알곡 깠으면 바로 그냥 밥을 지어서 먹으면 돼. 그러면 더 이상 인력이 안 들어가도 돼. 프로세서가 하나가 없어도 돼. 그러면 오히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퍼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것보다는 내가 볼 때는 네. 지역적으로 기후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구나. 왜냐면 밀을 생산하려면 지금 지역이 추워야 되고 그렇구나. 산 위에야 되고 그런데 브라질은 다 평지야. 그래서 스페인- 지금 다음 이유가 뭐냐? 지리적인 요인이 있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지리적으로 네. 스페인이 점령한 지역들. 지역들, 식민지가 됐던 칠레, 페루, 아르헨티나. 다 고산대 지역이니까 그렇죠. 밀 재배가 가능했어. 밀이 고산지대에서 되는구나. 근데 이제 쌀은 안 되는구나. 그렇지. 쌀은 물이 많아야 되고 웅덩이 뭐 그러네. 그러니까 쌀이 개발이 안 된 거고. 쌀 개발이 안 되겠네. 그러니까 주식으로서 그 사람들이 먹지 않았던 거고. 그렇구나. 쌀이 생산이 안 되는데 어떻게 먹어? 이런 거요. 간단한 이유야. 자, 여러분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그런데 페루에 안데스 산맥이 있어요. 자, 칠레, 산티아고,
그리고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콜롬비아의 보고타 이런 데가 다 고지대 도시들이에요. 고지대요. 그냥 해발 1000m도 넘을걸? 도시가 해발 1000m 넘게 있어. 그러니까 여기 가면 한국 사람들 두통 이런다 그래요. 고산병. 그러니까 이런 데서 쌀이 나오냐 이거야. 안 나와 쌀. 이런 이유가 있구나. 근데 브라질은 같은 남미잖아. 안데스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동쪽이거든. 여기는 다 평이야 다. 그러니까 남미인데 이게 희한하게 안데스 산맥을 딱 이쪽은 다 고지대, 이쪽은 저지대. 그러니 콩목들이 틀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네. 이제 또 아프리카 사람들을 갖다가 다 데리고 왔지. 데리고 와서 먹여 살리려면은 응. 제일 싼 곡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것도 경제적인- 형이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국가대표 축구팀 경기를 하면 칠레 그리고 뭐 아르헨티나 이런 데들 보면 백인 비율이 꽤 돼. 거기는 뭐 물론 이렇게 섞여 있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는 딱 가면 갑자기 시꺼멓고 죽죽한 애들만 많아. 이게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인종적으로도 그렇게 딱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지. 야, 재밌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브라질이 쌀을 먹었다. 요거를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쌀이 네. 그 브라질에서는 필수품이 됐던 이유가 뭐 역사적인 배경도 있고 종교적인 배경도 있고 그렇죠. 이민자들의 기술도 이민자들 기술도. 이제 정부가 이것도 이제 필수품으로 그렇죠. 주식으로 정했어.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도 늘고 그렇죠. 다른 스페인의 점령한 국가들에 비해서는 쌀이 이제 그래서 주식이 된 거지. 그렇구나. 정리해서 얘기하면 브라질 쌀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이 갖고 와서 생존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살 식량을 위해서 재배를 하기 시작했고 뿌리가 내려졌어. 일본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기술 혁신과 도전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확 발달하게 됐네. 그 다음에 이게 뭐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에서 야 이거 주식으로 하면 괜찮겠는데 주식으로 지정됨으로 해서 쌀이 지금 현재 정착하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브라질인데. 네. 근데 이런 브라질도 여기에 이제 기후가 이제 한번 가뭄이 온다. 흉작이 드는구나. 이렇게 흉작. 되면은 그러면 갑자기 쌀을 수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태국에서 이제 그렇게 해갖고 수입하는 막강하게 쌀도 수입을 하지. 아 그렇구나. 브라질이 쌀 수출도 합니까? 수출도 하는데 수출도 해요. 아직도 이제 더 늘릴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러니까 우선 부가가치가 그치. 부가가치가 낮다 보니까 굳이. 이걸 갖다가 거기다 정부에서 이게 가격이 컨트롤 되니까 뭐 굳이 이걸 생산을 다 더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필요까지는 없다. 그렇지. 네. 그래도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심을 수 있는 나라가 브라질이다. 그렇구나. 하긴 또 주변 나라들이 쌀을 먹으면 주변 나라들한테 이렇게 수출할 만도 해. 아니 브라질 쌀을 베트남으로 수출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멀고 그러니까. 또 베트남이 워낙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근데 주변 사람들은 어차피 밀이야.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내가 먹을 만한 쌀만 생산하면 돼.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오, 그렇구나. 재밌습니다. 아주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원래 왜 저기냐면 브라질은 이제 노예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네. 노예를 온 아프리카의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이 쌀 전문가였어 지금 와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리적으로 이제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요거를 약간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 또 경제 채널 아니겠습니까? 쌀에 대해서 왜 쌀이 이렇게 됐는지 우리가 얘기는 했어. 오케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과연 이제 수치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수치로.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는 네. 쌀은 우리가 지금 한국이랑 비교를 해보자. 그렇죠. 한국 아 사람들도- 그러면 또 이해하기가 쉬울 거야. 그래 맞아. 한국 사람들이 평균 그러니까 1인당 네. 1년에 한 50kg를 먹는다고 그래. 아 1년에 1인당. 1인당 기준으로. 1인당. 브라질도 기준이 거의 50kg. 야 똑같네. 그러니까 주식인 거야. 그래 주식인 거야. 브라질 사람들도 거의 비슷한 50에서 55kg 정도 되는 쌀을 1인당 소비한다. 쌀 종류는 틀리지만. 그렇지. 오케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질이 생산하는 게 네. 한 1,200만 톤을 갖다가 생산해요. 오, 1년에 1,200만 톤. 아, 많이, 굉장히 많구나. 그냥 쌀 생산 나라네, 진짜로.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보다 전 세계에서 지금 베트남이 싸게 한다는데 베트남보다도 한 20%가 더 싸다고. 아, 더 그래. 싸다고? 브라질이 더 싸다고 그래. 베트남이 쌀 수출해갖고 먹고 사는 나라 아니야. 여기 뭐 1년에 2모작, 3모작도 뭐 기본이라고. 그 베트남 쌀이 싸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여기보다 더 싸. 그렇지. 아이 그러면 뭐 말 다 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응. 농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왜 굳이 쌀을 농사를 해? 왜 가격을 갖다가 마음대로 저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규제를 받는 게 너무 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남쪽에서 한 70% 이상이 히오그란지도 술에서 이제 거기에 이제 물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다 생산. 아 이거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요 정도면 아마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수매를 해주지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다 그렇게 해. 왜냐면 쌀 가격이 낮다고 농부들한테도 그냥 너 쌀 가격이 낮으니까 이러면 농부들이 생산을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쌀이 컨트롤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은 꾸준히 나와야 돼. 대신 가격 보전은 해줘야 되는 거지. 맞아. 맞지? 최소한의 가격을 저기를 해주지.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하면 어딜 내가 갖다 팔고 이런 걱정이 없게 일단 생산하면 나라에서 사줘라는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브라질도 이제 1인 인구가 자꾸 늘다 보니까 그렇죠. 한국에서 만드는 뭐 햇살인가? 어? 햇반 그런 것도 여기에서 생산해도 괜찮다. 충분한 시장이 있다는 걸 갖다가 한번 이게 여러분 한국 분들 잘 모르세요. 아마 동남아권에 하시는 이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는데 자, 한국 밥을 내가 알려줄게. 자, 그럼 브라질 밥을 알려줄게. 일단 기따란 날아가는 쌀이야. 그것도 1인분 기준이 있어요. 1인분 기준이 있어서 뭐 컵이라든지 뭐 이렇게 갖고 계량하는 게 계량하는 게 있어. 이거 1인분, 2인분. 뭐. 근데 아마 한국 사람 1인분보다는 브라질 사람 1인분이 더 많을 것 같아.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 밥을 많이 먹으니까. 어쨌든 너 물에 안 씻어. 여기 물에 안 씻어. 자, 근데 그러면 물에 안 씻고 어떻게 해야 돼? 자, 처음부터 알려줄게. 일단은 큰 볼에다가 이 냄비라고 냄비 파넬라니까 냄비를 꺼내. 자, 냄비를 꺼내. 자, 식용유를 넣어. 뭔가 벌써부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 식용유를 일단 넣어. 그리고 마늘이 있어요. 마늘을 다 까갖고 마늘을 한국 사람 비슷해. 맞아요. 쪼사. 한 마늘 한 2-3개를 쪼사. 1인분 기준으로. 뭐 2인분이면 한 4개 할 수 있고. 쪼사. 향을 입히고 그리고 식용유를 불을 켰잖아. 자, 마늘 넣어. 마늘 마늘 볶아. 마늘 볶아. 자, 마늘 기름이 나왔어. 나왔잖아. 자, 이제 쌀을 집어넣어. 쌀을 집어. 그 다음에 이제 마늘하고 마늘 기름이 있으니까 이제 좀 골고루 섞어줘. 코팅을 하지. 코팅을 해. 쌀하고 섞어줘. 코팅을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 그렇지.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 물 집어넣는 게 딱 끓려는 용도가 아니야. 익히려는 용도야. 물을 집어넣어. 일단 식용유, 마늘, 쌀을 집어넣는 상태에서 섞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은 다음에 뚜껑을 이제 닫습니다. 뚜껑을 안 닫을 때도 있어. 네. 왜냐면은 그냥 물만 넣고 계속 물이 날아갈 때까지 이제 그렇죠. 저긴 하지. 그래 뚜껑을 이제 닫고 일정 시간이 지나 열어. 그러면 밥이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밥을 짓는 프로세스도 약간 틀리다. 약간 틀리다. 물론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 요거에서 뭐 좀 추가하고 빼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쌀을 이렇게 짓는 방식도 약간 차이가 있다. 요걸 제가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먹는 이유가 네. 이제 이게 다 아프리카의 전통에서 내려온 거다.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압력밥솥은 못 본 거예요. 쌀을 짓는 그러니까 브라질에서 압력솥을 있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게 근데 아니 브라질용 압력솥도 있어요. 근데 그건 보통 고기 요리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써요. 그치. 그러니까 밥을 하기 위한 압력솥은 없어요. 그냥 밥은 얘네들은 압력밥 하는 게 필요가 아니라 없어. 그냥 내가 얘기했잖아. 냄비에다 한다니까 냄비에다가. 그래 물로 끓여갖고 하는 거니까. 물 그리고 이거를 해. 그러니까 이게 한국처럼 무슨 전기밥솥이나 이런 게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런 가전제품이 들어와서 브라질 사람한테 판다. 안 팔려. 동양 사람들만 사는 거지. 그런데 이제 여기 즉석밥 같은 거는 또 시장이 인구가 이 상파울레에다만 갖다 팔면 엄청난 시장이 되지 않겠나. 이건 뭐 저는 개인적으로 물음표가 조금 들어가긴 합니다. 즉석밥. 나는 즉석밥은 그러니까 형님 얘기하는 거는 브라질식 쌀밥의 즉석 버전이다. 그렇지. 이런 얘기잖아. 그걸 하는 거지.
그래서 한국으로 얘기하자면 쌀밥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으로 해갖고 콩이랑 벌써 다 섞여 있는 거라든지 여기도 1인 인구가 지금 많이 늘다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놓고 데핀다 이거. 데피기만 하면 되니까. 상상이 잘 안 돼서 이게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인 거야. 뭐 상상이 안 돼 나는. 브라질에 나온 형태는 아니죠? 그치 나온 형태 누가 개발하고 있다는 뭐 썰이래 있다는. 지금 이제 좀 있으면은 우리가 좀 다를 얘기지만 네. 브라질 인구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여기도 그렇죠. 한국 같이 1인 가구. 1인 가구가 지금 브라질도 20% 정도가 1인 가구가 되고 있으니까 1인 가구 얘기 나오면 주거 형태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당연하지. 그리고 이제 음식 혼자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거 이거 나와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시장들이 이제 앞으로도 그래서 한국에서 한국이랑 사회적이나 문화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한국은 벌써 이런 것들을 벌써 다 지내왔으니까 이런 거에 맞는 걸 브라질식으로 해서 진출을 하게 되면은 괜찮지 않은 시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그럼 즉석밥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밀키트나 뭐. 그렇지. 네? 근데 벌써 밀키트 시장은 브라질도 엄청나게 많지. 아 근데 이 밀키트는 나는 되게 부정적으로 보거든. 브라질 사람들이 이 비싼 밀키트를 먹을까라는 생각. 비싸다는 것은 고급화돼 있기 때문에 비싼 거지.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1인 가구 이제 음식을 안 해 집에서 다 내가 시켜서 먹고 그렇게 해서 먹지. 그러면 간단하게 그러니까 시켜서 먹는 거를 더 조금 더 싸게 집에서 먹는 버전을 바꾼 게 밀키트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뭐 밀키트도 근데 페조아다 밀키트 버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 그렇지. 그런 것도 되고 뭐 스파게티 밀키트 버전. 그렇지. 근데 한국도 이 밀키트가 너무 고급하니까 그러니까 비싸. 그러니까 비싼 걸 말고 대중화할 거. 브라질에서는 모든 걸 대중화해서 싸게 많이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들을 하는 시장이 타겟이 되는. 그러니까 브라질 큰 슈퍼를 가봐도 이런 밀키트라고 부를 만한 거 내지는 그냥 간단하게 데펴서 뭐 해먹을 만한 거라는 이런 코너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뭐 한국처럼 크지 않다 이거지. 그렇지. 종류가 많이 없다고. 한국은 이쪽은 쫙 해서 그냥 일본에만 가도 저녁 때 되면 다 그냥 무슨 뭐 사시미 스시 이렇게 돼 있는 거 막 줄 주고 사가잖아. 집에서 그냥 먹으려고. 브라질 가면 다 그냥 만들어서 먹는 뭐 이런 느낌이어서. 근데 여기도 이제 그게 바뀐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렇구나. 지금 이제 센서스 조사나 바뀌고 이런 거 있구나. 인구가 지금 여기도 1인 인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 뭐 편의점 생기는 것도 좀 봐. 뭐 편의점 생기는 거, 즉석 음식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니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한국에서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은 그렇구나. 좋은 시장이 되지 않겠나. 다시 원로로 들어와서 쌀 최종 정리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쌀이 여기 브라질에서는 이게 아프리카의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많이들 모르고 있는데 한국과 같이 브라질 사람들도 아호이스 콩 페정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김치랑 밥에 김치 먹듯이 먹는다. 먹는 수량도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 오시면은 항상 밥심으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밌습니다. 이 빨간 쌀 이름이 뭐라고요? 아호이 근데 지금은 많이 없어. 못 사. 네 갑자기 궁금해서 한번 사보려고. 사서 한번 해먹어볼까. 내가 나중에 구해줄게. 이야,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브라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제가 얼마 전에 개인적으로 좀 지인이 브라질에 출장을 와서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공항을 제가 픽업 갔다가 딱 오는데 그냥 바로 아니 왜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까? 이러고 바로 물어보더라고요. 이야, 이때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했구나. 그냥 주구장창 한 20분을 그냥 막 잘했네. 그래도 공부한 예. 아니 이걸 물어봐 지금? 보통 때 같으면 글쎄요 왜 그럴까 이랬는데 이게 또 공부했다고 그냥 일장면. 그분이 나를 딱 바라본 눈빛이 윤 대표 석학인데 막 이런 눈빛에서 보더라고요. 뿌듯하게. 역사학자야.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어디 가서도 이런 간단한 그런 상식, 인문학 이런 걸 알려주기 위해서 왜 브라질을 쌀일까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봉! 감사합니다.